네, 안녕하세요. 예, 수학 아카데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상대성 이론 올해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게 좀 지체되는 감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요즘에 도입한 유튜브를 전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앞부분에 이제 그 우리 커리큘럼상 수학 부분 그다음 고 지나고 나서 일반 물리학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으로 차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론이 되는 이제 일반 물리나 상대성 이론 부분은 더 자세히 하더라도 앞부분에 있는 수학 부분은 아주 워낙 기초 수학 고등학교 수학 내용부터 이제 훑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뭐 따라가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자주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앞부분은 그 수학 부분 그러니까는 실제 그 12번 그때 당시의 강의로서는 앞부분에 6개월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 대학 수학 기초적인 그 내용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유튜브로 좀 속도감 있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회원분들이 그걸 또 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띄어져 있는 이 사진, 그때의 2009년도 강의에 대한 내용, 소개 내용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해서 소개한 책이에요. 이종필의 아주 특별한 상대성 이론 강의.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모두 구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의 어떤 태초의 시초가 되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 저자이자 강사이신 이종필 박사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받드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인쇄에 대해서도 약간의 보답으로서 안 사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안 읽어보시더라도 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맨 뒤쪽에 이 놀라운 도표가 차트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앞뒤로 해서 그 12개월간의 강의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놓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눈에 돌아볼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놀라운 거는 이게 모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기획 단계에서 저 그림들이 이미 다 그려져 있었다는 그런 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는 강의하고 뭐 중간에 저 이런 비슷한 저런 타입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타입의 차트로 우리 강의 내용을 소개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책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보셔도 좋고요. 일단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교수학, 대학수학 내용은 항상 집합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고교수학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집합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항식과 그다음 인수분해, 그다음에 이것들의 그 방정식 등등 이런 수식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 예, 함수, 오도법, 삼각함수, 치수, 로그 함수 등등 기본적인 우리 스킬들. 그다음부터 이제 미적분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미적분에서 제일 스타트는 일단 극한 리미트 값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미분 만들고 또 그거와 미분보다 더 먼저 개발된 적분법. 그래서 나중에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죠. 그래서 적분법.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함수들의
미적분 방법들. 그다음에 변수가 여러 가지 x, y, z 그런 것들의 편미분. 그다음에 보면 델도 나오죠. 그레디언트, 발산, 컬. 지난번에 이제 쭉 길게 자세히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다중적분에서 스토크스 정리, 발산 정리 이것도 했었죠. 그래서 면적분을 선적분의 형태로 또는 그 반대로 발산 정리 같은 경우는 부피적분을 면적분 또는 그 역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벡터들, 그 벡터들 중에 그 벡터에서 4차원에서 쓰이는 이 벡터들이 여기 보면은 반변 벡터, 컨트롤 베리언트 벡터, 공변 벡터, 코베리언트 벡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간단히 알 수는 없죠. 저희가 이거를 복습을 하면서도 두 군데 고비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거 지난번에 했던 델 미분 연산자 나오는 요 파트가 한 번의 고비였고요. 이제 두 번째 고비는 요 지금 나오는 요 반변 공변 벡터 및 뒤에 이제 텐서 요 내용이 또 한 번의 큰 고비였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순서대로 그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이제 또 행렬 선형대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기초적인 것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텐서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텐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크리스토펠 기호라는 게 남아요. 크리스토펠 심벌. 그래서 이런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이 측량 텐서 여기 G 뮤뉴로 써져 있는 여기서는 알파누라고 써져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측량 텐서인데요. 그 측량 텐서를 요리조리 요리를 해서 그러니까는 편미분을 하는 거죠. 편미분을 해가지고 또 이거 곱해가지고 나오는 요 크리스토펠 심벌 요게 그 공간이 구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초반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크리스토펠 기호 요걸 가지고 수학을 풀어 나가려고 쭉 전개를 했는데 한참 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벽에 막힌 거죠. 그 막혔던 이유는 이 크리스토펠 기호는 측량 텐서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이 자체는 텐서가 아닌 것으로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 텐서여야 하는데 그래야 이게 우리가 좌표계가 바뀌어도 일정한 형태의 그 폼을 방정식의 폼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크리스토펠 기호가 텐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폼이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즉,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좌표계에서는 F는 MA라는 그런 방정식이 성립을 했는데 다른 달 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좌표계에 갔을 때 가속을 하는 좌표계 갔을 때는 F는 MA가 성립 안 하고 F는 MA 플러스 짜시래기 이런 게 뒤에 만약 붙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관성이 이제 그 좌표계 편에도 유지해줘야만 하는 그 폼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폼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텐서여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이제 이 크리스토펠 기호로부터 리만 텐서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면은 크리스토펠 기호를 편미분하고 또 편미분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뭐 하는 거냐 뭐죠?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리만 텐서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그 공간의 구분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텐서를 비로소 만든 겁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리치 텐서 여기 늘어나는 거는 요 리만 텐서에서 이제 변형을 준 거니까 그다지 중요도는 리만 텐서가 딱 성립된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인슈타인 텐서라는 G메뉴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마침내
1915년에 완성이 된 거죠. G뮤는 8파이 G, 요거는 중력산수입니다. 8파이 G, T뮤는 이제 이게 에너지 관련 텐서죠. 다 텐서네요. 그래서 이게 텐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펼쳐 보였던 이 뒤쪽 놀라운 요 흐름도의 그 뒷면 한번 보면은 지금 뒷면을 제가 띄어야 되는데 그 강의 흐름도의 뒷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후반부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더 그래서 그 3개월간은 고전역학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고전역학 한 번씩은 이렇게 쭉 들어봤을 겁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 나오네요. 에너지 1 운동량, 이번엔 MV 제곱도 보이고요. P는 MV 운동량을 보이고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고전역학, 기초가 되는 고전역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또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해가지고 최소작용의 원리, 요것도 상당히 신묘한 수학이죠. 요게 나중에 이제 그 측지선 방정식이라고 해서 뒤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회전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 가속도, 운동량 등등 마뉴엘러 법칙까지 이게 고전 역학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아인슈타인 방정식 있잖아요. G뮤는 8파이 GT죠. 그래서 지금 대략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이게 어디서 G뮤라는 게 아인슈타인 텐서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역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리치 텐서는 리만 텐서에서 나오고 리만 텐서는 크리스토퍼 기호로 만들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G는 중력상수이고 T뮤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해가지고 좌변은 공간이 휜 거, 우변은 질량이나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등가 원리라는 거죠. 이퀴벌런트 프린시펄 해서 어떤 무게가 있고 질량이 있으면 우변에 좌변의 공간이 그에 맞게 휘게 된다. 그거를 함의하고 있는 그런 최종적인 그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인슈타인의 요 위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고급지게 요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프리드만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프리드만 방정식에서 프리드만 르메트리 로버트슨 모터 우주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 공간이 어떻게 휘었니, 또 그것에서 이제 그 우주가 점점점 팽창을 하니, 점점점 수축을 하니, 아니면 정적으로 가만히 있니, 등등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이제 마침내 이 허블 상수 이런 거 나오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빅뱅 있었겠네. 태초에 어떤 큰 뱅이 있었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우주론까지 줄줄줄 만들어진 거죠. 천리안이라는 게 따로 있겠어요? 연구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쫙 줄줄 풀어내다 보니까는 진짜 가보지도 않은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138억 년이라는 것까지 대단하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했던 거에 이 부분 고등학교 수학 부분을 빠르게 이제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09년도 때에 강의록을 다 올려주셨어요. 이정필 박사님이 다 올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우리 책자처럼 PDF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강의 내용을 PDF 파일로 올려주셔가지고 그냥 합치기만 해도 이렇게 좀 훌륭한 소책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올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도 백북수에 떠 있고요. 모아진 요 PDF 모아서 만든 PDF 파일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1월 강의 첫 달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이 수학 내용이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간략한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적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미분은 이제 순간 변화율인 거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서로 왔다 갔다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그 도함수 구하는 방식은 이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f'x가 되는 것은 요 a에서 b까지의 델타 x죠.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요 자리 b의 자리에서의 그 함수값 요 높이죠. 빼기 fx 요 자리죠. a 자리 요 자리에서의 그 함수값 요걸 뺀 값 요 차 요거분의 요거 그 기울기가 이제 변화율인데 근데 이제 요 델타 x를 아주 극한까지 0으로 극한값을 보내버리면 이게 아주 좁아진 것이고 그래서 요 거의 요 한 점에서의 그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는 게 기본적인 미분의 어떤 기초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다룰 거다. 예, 다음 함수 항이 여러 개입니다.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지수로그, 2x승, 로그 2x 이런 것들을 전부 미분하고 적분하고 찜쪄 먹고 갈라 먹고 구워 먹는 그런 수학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반에 다룰 거는 집합, 대략 집합 살짝 하고 넘어가는 요 함수, 수와 식, 요 파트에서는 우리가 등식이라는 것에는 방정식하고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하는 방법 방향도 있지만 반대 역방향으로 수식을 이제 인수분해하는 팩터별로 다시 분해해보는 그 안에 어떤 인수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기초를 다져야 된다 이런 거죠. 집합은 이거 뭐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해도 되고요. 조건 제시법으로 x, 바하고 x는 자연수 요 짝대기 바에 해당되는 것은 such that 그러한 이런 뜻이다. 이 조건 제시법이다. 정석을 보신 분들은 앞에 말하고 닳도록 봤던 손때가 잔뜩 묻어있다는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집합에서는 뭐 포함관계 나오잖아요. 원소교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 엘레멘트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b를 포함한다는 거는 이렇게 괄국을 이렇게 서로 b가 a를 포함하고
A가 B를 포함한다는 관계라면 이건 즉 뭘 말하냐? 서로 같은 거죠. A는 B이다. 합집합 이렇게 그려지죠. 너무 쉬워. 교집합 AND고요. 겹쳐지는 부분만 그리면 너무 쉬워. 여집합 A 이외의 모든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조건제 집합으로는 X인데 이 X는 A의 원소가 아닌 것들, 이런 조건을 딱 만족하는 게 이제 여집합이 되고, 차집합인가요? A-B A의 원소이긴 한데 AND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닌,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 옛날 생각나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 체계에 대해서, 수 체계는 뭐 크게는 이제 복소수가 있고 그 아래 이제 그 안에 실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그 유리수 안에는 정수의 안에는 자연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리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레이셔널 넘버를 번역한 건데, 그 레이셔널을 이치가 닿다는 걸로 오역하면서 유리수라는 말이 잘못 탄생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레이쇼, 그러니까 비율이죠. 비율이 주어지는 그런 수들을 유리수라고 한다. 레이셔널 넘버. 그래서 사실은 새로 고치자면 유비수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맞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런 분수 형태로 뭐분의 P 이런 식의 그 분수 형태로 써질 수 있는 숫자들은 전부 유리수, 유비수, 레이셔널 넘버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숫자들의 특징은 이제 그 소수가 이제 반복되는, 무한히 가더라도 반복되는 그런 소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비수, irrational number, 무리수, 무비수는 이건 반복되지 않는 불규칙한 계속 무한히 그런 수가 이제 무리수. 이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숫자들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너무 쉬운 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집합과 뭐 수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부분 좀 이어서 가보면요. 오늘 하는 내용들은 고교수학 부분이고 대단히 쉬운 부분에 해당되어서 대략 이런 걸 공부했었다 정도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아래 부분 요거는 이제 그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에 대한 거죠. 복소수는 x제곱이 0보다 작은,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복소수라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기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는 뭐 다 이런 A, 1, 2, 3, 4로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축약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AI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런데 이제 요 i 대신에 k로 해도 되는 거죠. m으로 해도 되고 n으로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니까요. k는 1부터 4까지. 잘 안 써지네요. A, K. 그래서 요 문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보자면, 그거는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i,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 넣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하는 게 된다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써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예로 이쪽에 그 1부터 n까지 더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를 1부터 n까지 더한 거하고 반대로 1부터 n부터 아래로 내림차순으로 써서 1까지 더한 거,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같죠. s로서 두 가지 합치면 ES는 n 플러스 1, n개 더한 거랑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n 플러스 1이 n개 있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 ES니까 S는 그거의 절반인 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됐고, 요거를 이제 그 기호를 우리가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서 저렇게 작게 정의된 어떤 문자로 우리가 쉽게 나타내는 것이 단순히 간단하게 쓴다는 편리함만 있느냐, 그걸 넘어선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랜지스터 수만 개를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에 집약을 했을 때 반드시 그게 공간 효용성만 증대되는 것이냐? 아닌 거죠. 트랜지스터 100만 개로 그 부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스마트폰 이게 가능하게 한 게 집적회로 반도체 듯이 저희 느낌으로는 이렇게 시그마 기호 하나로 엄청나게 긴 이런 숫자의 나열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양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 질적으로도 굉장한 도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은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A의 Mn승이 아니라는 거죠. A의 Mn승이라는 거는 이거랑 다른 거다. A의 M승의 N승이 이제 이게 A의 Mn승인 것이고요. 요거고, 요거는 위에처럼 지수에선 더하기로 나타내야 된다. 이제 쭉 풀어서 써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A를 밑 베이스라고 부르고 N은 지수 익스포넌트 파워라고 부른다. 그죠? 나누기 할 때는 분수로 써지고, 그건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A의 n-n승으로 해야 된다. 아까 곱하기는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스 1 쓰면 분수가 A분의 1과 같다. 이유는 이거와 같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인가요? ABC 더할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죠. AB, AC. 그래서 이제 그 complete square, 완전 제곱 같은 경우도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은 형태인데, 전개하는 건 뭐 그냥 그대로 분배 법칙 해가지고 차례대로 해보면 A 플러스 A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어휴 쉬워라. 마이너스로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와 쉽다. 뭐 그런 거죠.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전개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전개한 것을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Factorialization. Factorialization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 숫자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거. 그것도 Factorialization인데 소수로 분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식에서 인수분해도 이제 이런 기본이 되는 팩터들로 묶어가지고 곱하기 형태, 제곱 형태로 하나양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게 팩토라이제이션이 된 인수분해라고 부를 수 있죠.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그래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다. 중학교 때 하는 건가? 고등학교 때 추억이 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복잡한 AC,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b 이런 형태도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6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 제곱 같은 경우는 2, 3은 6이고 여기는 얘는 2인데 마이너스를 어디다 줄까? 여기다 줄까? 여기다 줄까? 쪽.
해서 대각으로 곱해가지고 나왔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구나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네, 아이고 쉬워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인수분해고요. 항등식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b예요. x 플러스 c는 0 for all x.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만약 0이라면 그러면은 필요충분 조건이 a도 0, b도 0, c도 0이라는 거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x에 뭘 넣든지 다 0이 나오려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뒤에 또 이제 뭐 나오지만 이제 그런 거고요. 다항식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항 차수의 수직들이 여러 항으로 분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 등식이라는 거 아까 이제 항등식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좌변에 fx 우변에 0 또는 뭐 다른 수식이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같다 이퀄 사이에 두고 양쪽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표현된 등식인데 그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이다. 아까 여기 했던 그런 것이고 방정식이라는 거는 for some x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0이 나오는데 그 x를 찾아봐라. 그 해를 찾아봐라. 이게 이퀘이션 방정식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방정식, 뉴턴의 방정식, 방정식들. 그래서 요거는 뭐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항등식은 아이덴티티 항상 0이 나오는. 주로 우리가 방정식을 다루지만은 뒤에 보면은 항등식도 나와요. 이름을 까먹었네. 누구의 항등식, 무슨 아이덴티티 아주 유명한 게 뒤에 나옵니다. 까먹었으니까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인수분해 하는 거 그런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면은 중근이다 그런 거죠. 이제 또 근의 공식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근의 공식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외울 수가 없죠. 입시생이 아니야. 그냥 유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고 a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쓰고 나머지들은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양쪽 루트 씌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한번 그 유도해보는 것도 연습해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 안쪽에 있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 한 점에서 x축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근을 구한다는 게 x는 0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초에 주어진 a x 제곱은 뭐 0이다 이렇게 나가는 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x는 0이라는 요 직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과 원래 이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만나는 점이 근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x는 0과 만나는 다시요. y는 0이죠. y는 0과 만나는 요 두 선이 만나는 두 점이 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식은 중근. 또 이게 이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두 허근이 나와요. 둥 떠가지고 이 곡선과 x축 y는 0이라는 직선이죠.
안 만납니다. 그 얘기. 그 다음 내용들은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쓱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유리방 정식은 뭐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통분해서 정리해서 분모가 0이 되는 애는 제외하고 분자가 0이 되는, 예, 그렇죠. 그걸 구하시면 되고, 무리방 정식은 루트를 없애서 풀어라. 중요치 않아서 그런 말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등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 식이 0보다 크다 하는 그 이 큰 범위를 구하라.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봤을 때 요 부분 그게 이제 0보다 큰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예, 요 범위에서는 전체적인 이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풀면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식이 0보다 작은 구간을 구하라 라면은 당연히 이 아래니까 1에서부터 3까지의 구간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 방정식의 관계는,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식이 복잡해지고 곡선이 이렇게 두 번, 9번, 예, 3차 방정식 형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그림에 맞게 부등식 같으면,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잘 판단해가지고 그 범위를 제시를 하면 답이 맞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우리가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평행이동이라든지 좌표축의 변환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는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에 사실은 좀 더 복잡화된 형태가 지난 모임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직교좌표계, 뭐 또 원통좌표계, 부좌표계,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이런 문제예요. 이런 좌표축의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저가 바뀌었을 때 그때 어떻게 나타내지나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심화 응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이 x축, y축으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애초에 식에다가 x축으로 a만큼 이동하세요 그러면 x-a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a였으면 더 외우기가 쉬웠을 텐데, 근데 희한하게도 x-a를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라지 x는 x 플러스 a의 형태가 되었을 때, 예, 요 x는 라지 x 마이너스 a가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x 마이너스 a를 넣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a만큼 이동한 그게 이제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쓱 넣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x 대신에 x-1을 넣어서 제곱을 해주면은 이게 x축 따라서 1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또 여기서는 또 y축으로 2만큼 또 이동해봐라. y 대신에 y-1을 넣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요식이 된다는 거죠. 쉽습니다. 쉬워요. 예. 내친 김에 대칭 이동 가고, 대칭 이동은 x축 대칭으로 가세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줘. y축 대칭을 해주세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씩 따져보세요.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원래 함수에서는 몇이 나와야 되는데 바뀐 대칭 이동하는 데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 이거는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싶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값을 넣으면 y
거울상이 나오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한 바퀴 슉 여기서 180도로 슉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이 돌릴 때 이 돌린 거는 사실은 X축 이동하고 Y축 한번 또 이동한 2단 콤보를 실행하면 되는 거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요 수식이 결과적으로 대칭을 이동한 함수가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쉬워라. 그다음 이제 함수에 대해서, 펑션에 대해서. 펑션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이런 어떤 함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우당탕탕 안에서 무슨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띠용 하고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띠용 나오면 이걸 우리가 펑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하면 x 1, 2, 3일 때 함수 작용하고 나면 y값이 abc가 나오는 도메인 레인지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이게 함수인데 만약에 이 함수가 y는 2x 플러스 1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1, 2, 3 x에다 1, 2,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 뚝뚝뚝 그 나오는 쌍들을 전부 다 쭉쭉쭉쭉쭉쭉 점을 찍어보니까 이런 직선이 나온다. 아이고 쉬워라.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조건제시법 x, y 좌표 쌍으로 만들고 그곳은 y는 fx의 관계가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의 관계가 있어요. x 값을 주면 2 곱하고 1 더해서 y 값을 뽕 하고 내보내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시그마 할 때도 말했지만 이 함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무한히 많이 이런 순서쌍을 순서쌍이 아니라 좌표 요 쌍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이것도 무한히 다 그려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아주 간결한 요 문장으로 집약적으로 딱 나타낼 수 있으니까 시간의 낭비도 없지만 질적인 도약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F는 MA만 해도 그래요. F는 MA만 해도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또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그 간단한 몇 개의 단어로 집약을 해서 나타내주고 이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또 운동량이 되었든 위치, 속도, 가속도 등등등의 모든 관계들이 유도되어서 나오듯이 이러한 함수들이 갖는 어떤 이제 집약적인 힘이 이걸로 해서 분명히 뭐 고쳐 피운 거겠죠. 네. y는 x제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번에는요. 그래서 그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제 2단 띄기죠. x에서 함수 f로 해서 y로 abc에 이렇게 띵 넘어갔어요.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한 번 더 g 함수 g에다 y 값을 넣으면 즉 fx 값을 넣으면 z가 알파 베타 게마의 z가 나온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요 함수 2단 뛰기를 한 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g 바로 fx 그러면은 x 값을 딱 넣었을 때 fx 값 이게 이제 말하자면 y 값이죠. y 값이 먼저 나오고 그 y 값을 다시 이 더 큰 g라는 쪽에다 넣으면 전체적인 최종적인 알파 베타 가마 중에 뭐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요걸 다시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쓰면은 g.f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캥거루 형태로 쓰든 g.f 형태로 가로로 길게 쓰든 합성함수고 순서는 그래서 f 먼저
한 단 뛰고 그다음 G 2단 뛰어라 이런 거죠. 실예를 여기 넣는 거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g는 3x제곱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합성함수 요거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표기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g의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 fx를 넣어주면 그렇게 나온다. 쉽죠? 근데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꾸로 f.g를 해보면 f 안에 gx를 품은 형태를 해보면은 9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위에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non-commutative, non-abelian. 그래서 xp equal px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 예전에 어디서 본 거예요. 하이젠베르그 양자역학 할 때도 이게 뭐였죠? 까먹었네. 예, 하여튼 두 개의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함수 합성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해 주세요 순서를. 그러면 되죠. 아직 미분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합성함수의 미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은 뒤에 이제 차차 나올 거고요. 일단은 역함수라는 것부터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에서처럼 함수 f는 1, 2, 3이 abc로 가는 이런 함수였다면 역함수는 y에서 abc 1, 2, 3으로 빠꾸 하는 건데, 그래서 이 G라는 거는 f의 마이너스 1 이 형태로 쓴 걸로 표기를 하고, 이게 이제 f의 역함수라는 거죠. 반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둘이 서로 같다면 뒤집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상등함수, 아이덴티티 상등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1, 2, bg 그런데 이제 g로 가는 게 1, 2, 3로 다시 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제자리로 오게 되는 이런 그게 합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이런 두 함수를 서로 이제 역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fx의 이제 그 역함수는 gy는 x가 되는 건데, 근데 요걸 가지고 보면은 그 역함수에다가 y 대신에 fx 값을 넣어주면 같은 거니까 이제 서로 이 역함수의 합성이 되는 거, 요거는 항등함수가 나와서 그냥 x 값이 나온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우리 정의역 x가 그냥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로 보자면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y는 x, 요 라인은 사이에도 이제 거울상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는 아까 말한 대로 두 개를 이제 합성했을 때 아이덴티티 항등함수가 나온다면은 서로 그것은 이제 역함수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런 겁니다. 또 잠깐 쉬었다 갔다 할게요. 예,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지금 역함수에 대해서 또 합성함수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빼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x, y, z를 건너뛰어서 x, z로 k 함수 k로 하고 그 다음에 a로 가는 형태도 종국적에서는 x제곱에서 a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고요. x, y, z 각각 함수는 f, g, h이지만 또 y에서 a로 가는 j라는 함수 하나의 형태를 묻는다면은 f, j 이 합성함수가 결국은 x에서 a로 가는 이런 같은 함수가 된다. 이렇게 축약을 해서 쓰기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형 표준형이 있죠. 표준형은 뭐냐면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 y는 x제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울상 형태가 나오고요. 요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요 형태 기본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g만큼 q만큼 이동한 게 y-q 는 x-p의 제곱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항시키면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 요 형태가 되고 요 원점이 이제 pq로 이동된 그런 형태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완전 제곱 형태로 이렇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요 표준형 형태로 봤을 때 요거는 표준형 그래프를 x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쪽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쌍곡선 하이퍼볼라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 대칭인 두 가지의 점근선 형태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그거는 y축 대칭 또는 x축 대칭 둘 다 가능한데요. 이제 그걸로 볼 수 있고 그걸 역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제 이렇게 기본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y는 루트 x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y제곱은 x의 형태가 돼서 이거는 y는 x제곱의 역함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은 요 그래프 y는 x 요 그래프를 x축에서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형태의 누름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반 갈라서 쭉 갈라서 위에 게 y는 루트 x 아래 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에 해당되는 그래프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 이동하면은 또 역시 변형된 형태에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 방법, 대략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포도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각도를 나타낼 때는 360도 기준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60진법 그래서 원 레볼루션 한 바퀴 도는 걸 360도로 이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지저분하다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왜 또 100도로 안 하고 또 360도로 해요? 나는 그냥 이거 10도를 한 바퀴로 볼래. 너무 임의적이라는 거죠. 뭐로 하든. 근데 이거를 이제 임의적이지 않게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깔끔하게 나타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 비율로 나타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오도법은 이 세타 요거를 대략 여기에만 45도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임의에 내가 잣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보자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이 세타는 R분의 L이 된다는 거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나타내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왜 깔끔하냐면은 이것이 뒤에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비율 그 자체로 각도를 나타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67법에서 봤을 때 360도 할 때도 이 도에 해당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도법에서는 비율이니까 그게 없어서 다루기가 아주 쉬워지고 그냥 숫자로 그냥 다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이 부채꼴이 커지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커지더라도 반지름도 비례적으로 커지고 호의 길이도 비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타는 일정한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도법을 수학적으로는 이제 기준 삼아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간에 써오던 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도는 360도는 호도법으로 하면은 몇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 R분의 호의 길이는 한 바퀴 2파이 R이잖아요. 그래서 요 비율 R과 2파이의 비율로 따지면 2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뺑 도는 거는 2파이. 180도는 그거의 반이 파이가 되겠죠. 3.14 두두두. 그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라는 것은 반지름과 호의 비율이 3.14 두두두두 파이 값이 나오는 요게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180도입니다. 90도는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거를 요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세타인 부채꼴 요거는 이제 R이고 요 호의 길이는 L인 거죠. 그러면 이 부채꼴의 요 넓이 이제 일단 세타는 호도법으로 R분의 L로 쓰기로 했고 요거는 단위가 없는 이런 형태고 요 넓이 같은 경우는 S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전체 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요거에 360도분의 세타 요 각도 그래서 요만큼 분의 요만큼 요 비율만큼이 이제 요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전체 넓이에서 요건 2파이였으니까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세타가 아까 R분의 1이었죠. R분의 L 이렇게 되면 쭉쭉 줄여지고 요거 줄여지고 2분의 1 RL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넓이가 2분의 1 RL이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보면은 요 대략 삼각형 모양으로 봤을 때 밑변 L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2분의 1 요거랑 또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대략 이게 아주 큰 삼각형으로 봤을 때 큰 원으로 봤을 때 이제 밑변 요거는 뭐 높이 대략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한 거하고
2분의 1 R을 하고 예. 넓이가 똑같게 나왔네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RL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각도들 한번 보자면은 0도는 0라디안, 그 다음에 180도는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있고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온다는 거죠. 예. 비율이니까 이렇게 비율로 쓰면 참 좋은 점,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게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 함수들에 대해서 쭉 역함수니 뭐니 이제 쭉 봐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 중에서 좀 특수한 우리 사각함수하고 로봇지수 함수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달의 강의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두고 이걸로 사인 세타는 C분의 B, B편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B편분의 B편, C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탄젠트는 이제 알파를 여기 있군요. 탄젠트 세타는 이제 A분의 B 이런 형태 정의를 해서 비율을 보는 거죠. 비율. 그래서 이 비율을 알면은 이제 이걸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수학적인 변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 진동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코사인 세타도 같은 방식으로 진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위상차가 좀 있죠. 위상차가 있는 형태의 이제 그런 비율이 나오고, 여기서 참 그 관계가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요.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테고, 그건 C제곱분의 C제곱이니까 1이 나온다. 아주 유명한 그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각도 45도, 30도, 60도에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율로 해가지고 한 번씩 따져본 거예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나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림 떠올리면서 2분의 1 이렇게 하면 요거 나오니까 정삼각형 반으로 나눈 거 해서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삼각함수는 우리가 영어로 트리고노메트리였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서큘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 그려가지고 B편을 그냥 R로 놓고 한 바퀴 쭉 돌릴 때 점점점 비율들 R분의 X, R분의 Y의 그 비율들로 이렇게 좀 나타내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이에요. 새롭게 의미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 탄젠트는 요거분의 요거 하면 이제 X분의 Y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사인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 파이엔 한 바퀴 돌 때마다 주기적으로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 바퀴 딱 돌 때마다 아예 똑같은 값이 나와버리니까 주기적인 함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Y인데,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Y가 돼서 값이 전체적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밖으로 마이너스가 뚫고 나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이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변함이 없어요. 이게 R분의 X의 형태, R분의 X의 형태니까 여기서 여기 R분의 마이너스 세타도 R분의 X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이 알고 있는 x로서 코사인 세타 똑같다. 그래서 이 사인과는 초별화된 모습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봐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사인 세타라면 여기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요게 되는 것이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코사인 세타라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대칭적인 방식의 대칭,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even 호감수, even 펑션이라는 거는 x지나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에 fx는 같은 값이 나오는 뭐 코사인 세타 같은 거고요. 기함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fx가 나오는 사인 세타와 같은 그런 함수를 이제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뭐 여러 번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어디 써먹나? 함수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이제 세타 대신에 90도에서 이제 세타를 뺀 형태, 사인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 요거가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요거는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래서 삼각형 뒤집어 놓은 상태가 돼서 여기서 보면은 사인 세타라는 거는 r분의 y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요 위에 삼각형으로 보자면 사인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는 요거분의 역시 요거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잠깐만요. 요거분의 요거죠. 설명을 잘못했네. 코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인 거고, 사인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가 되는 거니까, 요거든 똑같으니까 값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그런 거고, 코사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 그거는 아까 말한 요 그래프를 좀 이동시켜보고 뒤집어보고 이동시켜보고 뭐 이런 뒤집어 볶아보면은 또 그게 일치된다는 요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를 더하는 형태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90도를 더했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평행 회전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랑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보면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이 나온다.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연산할 때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 기억이 잘 날지는 모르겠네요. 사인 8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인 세타가 만약에 이제 이쯤이었다, 여기 세타는 여기입니다. 이쯤이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 2분의 파이니까 파이만큼 더 간다 그러면 요만큼 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랬네요. 이렇게. 요거를 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해보면 r분의 마이너스 y가 나와서 역시 사인 세타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고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보면 코사인에서는 이제 여기가 만약 세타였다면 2분의 파이만큼 간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가는 게 맞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값은 역시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만큼 이동한 것은 코사인 세타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똑같다. 같은 방식으로 또 해보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는 같은 값이 나오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데, 이 그래프 상에서 이리저리 좀 이동을 하면서 한번 한 번씩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주기가 p인 주기함수 periodic function이라는 거죠. 예.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사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얘 오실레이션 하면서 반복되는데 그 주기는 뭐냐? 2파이예요. 그래서 요게 한 주기고 그 다음 또 요게 한 주기. 그래서 어떤 값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한 주기 2파이만큼 이동하면서 보면 똑같은 값이 계속 요 자리도 요 자리도 계속 그렇게 그래서 위상 차이만 나는 것이고 그래서 요 2파이가 이 사인 세타 요 함수의 주기가 되는 거죠. 2파이가 주기인 주기 함수.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도 요게 한 주기죠. 요게 한 주기인데 요 2파이 요게 한 주기인 주기 함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요거잖아요. 위상차가 90도 나는 똑같은 동일한 주기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있었고 이 사인 x라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그래프는 요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게 사인 그래프, 요 파란색의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그래프. 딱 그만큼 이동을 해보면은 코사인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x축을 마이너스로.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여러모로 참 재미있는 신기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이제 여기에 ax 곱하기 ay는 a의 x 플러스 y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거 오해하지 말길 것은 이게 x, y가 아니라는 거. 앞에서 했던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뭐 루트의 x 같은 경우는 x의 2분의 1승이다. 많이 했던 거죠. 왜 그러냐 따져보면, 왜냐면 루트 x를 제곱을 해주면은 x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수적으로 이걸 막구를 맞추려면은 2분의 1에 곱하기 2 요 형태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하고 똑같다. 앞뒤가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3승 했을 때 2가 나오는 거는 세제곱권 이렇게 쓰고, 그거는 2의 3분의 1승으로 쓴다. 표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이것도 다루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 이게 이제 ax승, 요거는 지수함수죠. 베이스가 a고 익스포넌트가 x인 이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요거를 로그로 나타내봐라. 그러면은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로그 나오면 굉장히 이거 왜 하는 건지 헷갈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학자들이 너무 큰 수를 다루니까 로그를 써서 작은 숫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자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로그 값을 취한다, 이제 로그 값을 취한다는 것은 이게 요 지수 AX상 요것만 똑 빠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숫자가 엄청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2024 같은 경우에 숫자가 이제 상당히 꽤 큰데 요거는 이제 2에 10승일 거야 아마 10승인 것이고 그러면은 요것은 만약에 이걸 로고를 취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요거를 딱 취해주면은 여기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를 2로 해가지고 요 큰 숫자를 로고를 딱 취하면 결국은 요것만 딱 따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진 나타낼 때도 진도 3인 것이 만약에 그 에너지가 2에 그러지 말고 123에 3승 정도의 잠깐만요. 그냥 10의 3승이라고 생각해. 10의 3승 정도의 그런 에너지 파괴력을 갖는 이제 그런 지진이었다면은 진도 4 같은 경우는 이거에 이제 사실은 10배라고 하죠. 10의 3승 곱하기 10배 에너지를 갖는 10의 4승.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여기다 로고를 취해가지고 진도 3 같은 경우는 요거를 3 나오니까 이거를 진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4승 이거 10배의 파괴력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4 그러니까는 사실은 10배지만 요거는 3에서 4로 1만큼만 커지는 그래서 숫자상 좀 비교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듣기로 데시벨 같은 경우도 그 이게 한 단위 올라갈 때 10배씩 차이가 난다. 지수적으로 늘어나고 로그를 취한 값으로 이제 우리가 체감을 이제 그렇게 체감이 아니라 이제 단위를 그렇게 쓰는 게 다루기가 좀 이제 쉬운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로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그 2의 8 같은 경우 이건 이제 8은 2의 3승이니까 3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베이스 2를 몇 승해야 8이 나오느냐 그 몇에 해당되는 3 이게 이제 로그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읽을 때에는 요 경우 보자면은 A를 몇 승해야 Y가 나오냐 A를 X승 하면 Y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X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읽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그 A의 1 같은 경우는 A를 몇 승해야지 1이 나오나요? 0승이죠.
동작은 빵 0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거죠. 여기 있는 거. 로고 A의 P 더하기 로고 A의 Q는 로고 A의 PQ. 그래서 로고는 이제 두 개를 곱한 거, 진수가 곱한 값이 됐을 때 따로따로 로고를 분리하면은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지수만 똑똑 따서 우리가 하는 셈인 거라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P가 A의 X승, Q가 A의 Y승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곱했을 때는 A의 X 플러스 Y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 로고를 만들어 보자. 이건 이제 로고 A의 P 이렇게 쓰고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Y는 로고 A의 Q 이런 형식으로 써지는 거라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로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로고 A의 AX 곱하기 A의 Y 승을 두를 곱하는 것이 X 플러스 Y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면 요 로고 A의 뒤에 여기는 이제 PQ AX Y A의 Y승을 곱하는 거하고 같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분리되는 게 로그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로고 A의 XY는 로고 A의 X 더하기 로고 A의 Y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fxy가 fx 플러스 fy가 되는 이런 함수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이제 그거는 로그 함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성질이 로그 A의 xn승 같은 경우는 이거는 n이 또로록 앞으로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로고 A의 X를 여러 개를 더한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하나로 쓰면 전부 이 안에서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N개를 곱한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게 Xn승이죠. Xn승이 되고 이거는 각각 로고 A의 X를 N개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태 N 곱하기 로고 A의 X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간단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n이 앞으로 떨어져 나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4승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로그 2의 2 해가지고 1이니까 4가 나오는 형태 이런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형태 x분의 1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로그 ax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문자 기호 이런 부분들의 연산하고 좀 색다른 규칙들이 있죠. 모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지수 부분을 따서 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y분의 x 같은 경우는 여기 x 곱하기 y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로 쓰면은 로그 x 로그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분의 1은 마이너스 1승이니까 또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서처럼 곱하기 형태로 되는 것이고 빼기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로 나누기 형태로 되는 거죠. 규칙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A의 B 같은 경우는 밑을 C로 하는 이무의 C로 하는 C는 1은 안 되고 0보다 큰 그 C로 해서 A분의 B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성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주의해야 되죠. 로그 A X 곱하기 로그 A Y가 이게 아니라 더하기가 둘을 더한 게 이게 X, Y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AX 지수하고 이거의 역함수가 뭐냐 그러면은 역함수는 X, Y를 바꿔치기 하면 역함수가 나타나는 X는 A의 Y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로그로 다시 표기한다면 Y는 로그 A의 X가 되는 거니까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보면 서로 합성함수로 만들어 보면은 아이덴티티 x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넣어서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A의 X승에다가 로그 A의 X를 넣는 꼴이죠. 여기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어서 보니까 A의 로그 A의 X승이 돼서 요거는 A를 몇 승하면 X가 나옵니까? 그 몇을로 가지고 A 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X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그 A의 X라는 것의 의미는 A를 몇 승해야 X가 나옵니까의 그 몇이죠. 그 몇을 가지고 A에 몇 승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X가 나오겠죠. 말장난 재밌죠? 말장난 좀 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넣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역함수에 해당되는 로그 A의 X에다가 fx, A의 X승 이걸 넣어봐도 당연히 X가 앞으로 또로 나오면서 A이니까 1이니까 X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둘은 확실히 역함수 관계인 게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y는 2의 x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 기울기의 변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xfx승 같은 그래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금 봐서는 훨씬 더 이거보다 가팔라 보이지만은 얼마 안 가서 이거는 바로 역전된다는 거죠. 그 기울기가 증가율이 익스포넨셜 이 지수함수가 훨씬 더 급격하게 후반으로 갈수록 그야말로 익스포넨셜이 늘어나죠. 멜서스가 그랬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식량이 못 따라간다고. 틀렸죠. 멜서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2분의 1승의 x승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x승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y의 2의 x승의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왜 y축 대칭입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거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거울이 되는 거죠. y축 대칭인 그래프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y는 2의 x승의 역함수는 y는 로그 2의 x 위에서 말한 그거기 때문에 이 둘은 그러면은 역함수니까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겠어요? 그렇죠. y는 x 그래프 45도 사선 그 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y는 x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함수와 2x 이렇게 가고 로그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대칭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했던 거 x의 n승하고 n을 아무리 크게 네가 잡고 싶은 대로 잡아봐라. 이거하고 2의 x승 하고 두 개를 이제 분수 상태로 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뭐가 나올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비교도 안 되게 지수함수는 나중에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까이 갈수록 엄청난 격차. 그래서 이 값이 비슷하거나 0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수함수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이제 약간 더 구체적인 그런 성질들인데요. 로그 2분의 1의 x는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성질 여기서 보면은 요 베이스를 제3의 c 아무거나 해서 로그 a분의 로그 b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적당하게 그 베이스를 c 아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했는데 2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2의 2분의 1 그다음에 로그 2의 x 이렇게 나온다면은 요거는 몇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1승이니까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아래가 분모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로그 2분의 1 x 2분의 1의 x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같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승 이제 앞으로 나온 형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요, 로그 a의 n승의 x는 이게 n분의 1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볼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로그 a의 n승, 이게 베이스고 이거에 아까 뭐였어요? x라고 본다면은, 예, 요거를 아까 말한 대로 로그 뭐의 a의 n승 로그 또 뭐의 x, 이렇게 베이스를 우리가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스라 그러면 우리가 a로 해보자. 똑같이 이응해서로 다 할 수 있으면, 예,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n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n의 로그 a의 a가 되고 위에는 로그 a의 x승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건 또 1로 되는 거니까 n분의 1의 로그 a의 x승이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그 a의 x승, a의 n승, x 같은 경우는 요 n이 앞으로 나가는데 n분의 1로 나간다. 예, 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y의 로그 a분의 1의 x승은 마이너스 요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취한 꼴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요 로그 2x 요 까만 그래프에 대해서 x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경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는 문제 몇 개를 푸신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다 교재가 없어가지고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뭐 문제를 따라가 본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로그 2x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2x 플러스 2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t로 치환해가지고 간단한 인수분해, t는 1, t는 2 나오니까 그 다음에 치환한 거 다시 되돌려서 로그 2x는 1, 2, 그러면서 2나 4가 나온다. 쉬운 문제를 풀었군요. 얘로 이제 그 로그를 활용한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쭉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마지막에 1월 마지막에 이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건제시법으로서 이렇게 되고,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표준형 ax-b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해서 a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뭐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요.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했을 때 한별식이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각각 실근이 2개, 중근, 실근 없음, 이제 이렇게 근의 공식이 활용이 된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평행이동, x축으로 a만큼 가려면 x 대신에 x-a를 넣으시면 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려면 y 대신에 y-b를 넣으면 됩니다. x축으로 대칭인 그래프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은 그래프, y축으로 대칭인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원점 대칭인 거는 두 개 다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리고 이제 호도법 했었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 파이 그냥 파이라고 쓰면 되는데
뒤에 라디안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건데 안 씁니다 거의. 그죠? 예. 그냥 숫자로만 돼요. 숫자로 했을 때 엄청나게 편리하고 특히 미분을 할 때 이런 뭐 180도 이런 식의 그 60진법으로 각도를 나타낼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한 수식으로 우리가 오더법을 이용하면 그렇게 가능하다. 그 다음 코사인 삼각함수를 썼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예. 그거의 역수는 시컨트, 사인, 코시컨트. 요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탄젠트 이런 게 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기함수였죠. 주기가 t인. 여기에서는 이제 사이너드 같은 경우 2파이가 주기죠. 2파이 주기로서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인 AX다 그러면은 이게 A 같은 경우는 그 진폭처럼 아래 위로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와 있듯이 원래 이제 사인 X가 5라면은 사인 2X는 이렇게 2배. 근데 주기는 똑같아요. 주기는 이제 2파이로서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함수랑 로그가 있었죠. 그래서 y는 ax를 로그를 나타낸다면 요거 역함수는 y는 로그 ax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로그끼리 더한 거는 진수의 곱 xy 요걸로 나타난다. 이유는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월분 강의였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라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대략 한 83페이지 정도까지는 어떤 그 절차로 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돼서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었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이제 실제적인 강의 내용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강조해야 될 점, 중점을 두시는 점들을 잘 별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는 뭘 좀 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이걸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필 박사의 직접 강의를 들으면 KMOOC, KMOOC 검색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가지고 수강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만 그때 말한 대로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방금 한 게 1월 그걸로 5시간 동안 쭉 하루에 쭉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K모크 강의에는 이제 그게 20분 정도의 수업으로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짜리 몇 개였나? 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하여튼 상당히 진행되는 분량 자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내용상 이게 기초는 중요한 것이 맞지만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번에도 이제 계속 이어서 바이바이.